네, 안녕하세요.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자, 항상 여러분들 제 이름을 외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에너지를 한번 교환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죠? 화이팅! 네. 지금은 제가 기가 좀 센 것 같아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깜짝 놀라서 지금 여러분의 기로 한번 저를 한번 제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피가 막 솟구쳐 오르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성냥이 있습니다. 네, 성냥이 있는데요. 제가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다시. 안 켜져요. 불을 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힘을 주시고요. 한 번에 안 켜지네. 다시. 자, 힘을 주고 한 번에 자, 이렇게 켜집니다. 불 한번 켜지기 정말 어렵네요. 자, 여러분들 이 불이 켜지는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죠? 어떻게 할 때? 한 번에 그냥 힘을 줘서 촥! 밀 때 불이 촥! 올라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할 때요. 우리 한번 몰아쳐서 성냥으로 불을 쫙 하듯이 몰아쳐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이 강의 이제 20강짜리 이제 19강 남았는데 이 19강을 뭐 하루에 한 강씩 들을까요? 노.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이틀만 저한테 좀 시간을 주세요. 이틀만 시간을 주셔서 1.3배속 정도로 하셔가지고 쭈루룩 들으면 이틀 만에 충분히 듣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틀 만에 성냥불 켜듯이 한번 촥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왜냐면 제가 이미 작년 선배들하고 한번 해봤어요. 작년 선배들 하더라고요. 와, 저는 사실은 그냥 던진 말이었어요. 그냥 이틀 그냥 던진 말이었는데 야, 정말 여러 번 선배들 해내더라고요. 진짜 멋있었어.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할 수 있는 거구나. 네, 이틀 만에 완강 쫙 하고요. 여러분들 사이트에 우리 그 별 채우기 기가 막힙니다. 그 별 채우기로 복습하시면서 여러분 점수 한번 마킹해 보시면서 게임도 한번 즐겨 보시면서 한번 이 감각을 쭉 유지시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어떻게 한다? 성냥불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냥불을 켤 때 한 번에 쫙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화이팅!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2강 선사시대부터 연맹왕국 시기를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17년도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라는 그 시간 이전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2017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기원 후잖아요. AD잖아요. 그 이전 BC 기원 전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이 오늘 배울 역사가요. 무려 70만 년 전. 70만 년 전에 엄청난 역사를 지금 배우시는 겁니다. 아셨죠? 1시간 만에.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먼저요. 어떤 사회인지 그리고 도구에 의해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도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익숙하니까 이 도구에 의해서 시대를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도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구분할 때는 구석기 시대. 그죠? 네, 구석기.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그리고 이제 청동기. 그죠? 예, 그리고 철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구에 의해서 나왔던 요 시기를 사회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사회에 의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회이냐? 구석기 시대를요, 우리는 무리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리사회. 네, 그러니까 무리지어 다니는 거죠. 예, 무리지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뭐 TV 광고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들.
신석기 시대로 오면요 조금 더 사회가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를 우리는 어떤 사회라고 하냐면요, 씨족 사회, 이제 혈연에 입각한 씨족 사회. 이게 이제 씨족과 씨족이 결합을 하면 좀 더 커지면서 부족 사회가 될 겁니다. 네, 부족 사회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청동기로 오면요, 이제 이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을 벌여요. 그러면서 어떤 부족은 더 커져가지고 국가적 단위로 성장을 하고요, 어떤 부족은 또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 시기를 우리는 군장국가다. 군장국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 군장국가 간에 더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더 큰 전쟁이 벌어지면서 더 큰 나라들이 나오겠죠.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연맹왕국이라고 그래요. 제가 연맹왕국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연맹왕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크게 무리사회, 씨족사회, 그리고 군장국가, 연맹왕국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 연맹왕국 다음에 나오는 시기는 고대 국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2017년이라고 했을 때 그 앞자락부터 출발하는 게 이제 고대 국가가 될 것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선사부터 연맹왕국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그 포인트가 뭐냐면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큰 변화가 하나 있어요. 이 변화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어떤 변화일까요? 이렇게 넘어가는 데 있어요. 이 변화 바로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이 시작된다는 것. 농경이 시작된다는 것. 요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농경이 시작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갈 때, 네,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갈 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계급사회의 출현이라는 거예요. 계급사회의 출현이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구석기와 그 이후 시대를 농경을 기점, 농경의 시작이냐 아니냐를 기점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신석기, 구석기와 신석기를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청동기 이후부터를 계급의 출현,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 일단 기억해 두세요. 사실은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요, 농경의 시작, 신석기, 그리고 계급사회 출현, 청동기,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강의 선사시대와 연맹왕국에서는 여러분들 이 두 개의 포인트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이거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 이 부분은 20개 문항 중에서 1번 문항이거든요. 그 1번 문항은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항이에요. 아주 쉬운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첫 강의에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죠? 자, 제가 어떻게 이제 쭉 공부할 거냐면 식의주.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의식주잖아요. 근데 의식주보다는 이 구석기들은 먹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의주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채집 또는 뭐 수렵 뭐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먹을 걸 조달했겠죠. 그 먹을 게 그 지역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동해야지. 다른 데로 가야지. 그죠? 그다음이 옷을 해입을 수 있는 능력은 없을 테니까 그냥 수렵을 통해 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얻으면 그거 걸치고 다니는 거죠. 이런 모습들. 그다음이 이제 주. 자, 이 주거 형태를 살펴볼 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음식, 먹을 것들이 떨어지면 움직여야 돼요.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했겠죠. 이동 생활을 하면서 동굴이 보여. 그럼 여기서 오늘 하룻밤 자지. 또는 여기서 잠깐 자지. 여기서 잠깐만 우리 좀 묵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동굴이나 또는 막집 이런 데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이동 생활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거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주를 영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떤 도구가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영유하는 데 필요한 도구. 대표적인 도구로는요. 바로 뗀석기가 있습니다. 뗀석기. 자, 뗀석기는 무엇이냐면요. 뗀석기는 말 그대로 떼어낸 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뗀석기 중에서 대표적인 뗀석기로는 바로 주먹 도끼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먹 도끼를 한번 보시죠. 자, 이런 모양입니다. 야, 여러분들 이게 그냥 돌멩이로 보이죠? 하하,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주먹 도끼를 손에 딱 주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손에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죠? 그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딱 손에 딱 들어와요. 정말 한 손에 딱 그 안기는 그 느낌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인위적 기술이 들어간 그 시대 최고의 발명품! 바로 구석시대의 주먹도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역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주먹도끼를 가지고 찢고 베고 자르고 하면서 그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시대의 아버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대의 최고의 발명품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보다 좀 떨어져, 기술이 별로야 라는 식으로 여러분 역사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렇게 같은 눈높이에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겸손해지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뗀석기 공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사회를 우리는 평등사회, 평등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평등사회. 근데 여러분들 이 평등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사회와는 좀 다른 배고픈 평등사회. 배고픈 평등사회. 배고프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 돼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버텨내고 살아남으려면 나 혼자 살면 안 돼요. 나 혼자 살다가는 그 자연의 그 거친 공격을 받으면서 죽을 수 있어요. 내 동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음식 하나라도 먹여주면서 나눠주면서 너도 살아야 나도 사는 거거든요. 배고픈 평등사회였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의 모습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신석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뭐예요? 농경의 시작이라는 것. 바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겠죠. 자, 자, 농경의 시작입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농사는 주로 밭농사. 아직 쌀은 아니에요. 네, 밭농사를 주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식 있고요. 그 다음에 의. 자, 옷인데요. 이때부터요. fashionable해요. 네, 이제 옷을 해 입어요. 저처럼. 네, 저도 오늘 강의 준비한다고 예쁘게 한번 입어봤어요. 예쁘게 입어야 거기더라고. 자, 어쨌건 간에 이때부터 여러분들 직접 옷을 해 입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근거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네, 바로 이 가락바퀴라는 게 있어요. 가락바퀴. 자, 이 가락바퀴.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자, 이 가락바퀴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저 구멍에다가 기다란 막대기를 딱 꽂습니다. 꽂고요. 밑에 중심을 잡아줍니다. 저 돌멩이가 중심을 잡아주고 돌려주세요. 하면서 실을 감는. 네, 실을 감는. 실을 감았다는 얘기 뭐냐면 실을 이용해서 무언가 옷감을 만들었다 또는 그물을 만들었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가락바퀴였습니다. 가락바퀴.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뼈바늘. 네, 뼈바늘 이런 것들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늘을 뼈로 만든 거겠죠? 이렇게 원시적 수공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무래도 이제 구석이면 조금 나은 지금의 우리 사회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네요. 다음 주거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을 하죠.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인간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농사를 지어요. 이동생활 하면 안 되잖아. 왜냐면 농작물을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동생활 끝! 이제부터는 정착생활을 하게 된다.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부터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 떠돌아다니십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뭐든 뭐 공부 끝나면 어딘가로 가서 여러분 집이 있을 거 아니고 잘 거야. 정착 생활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부터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착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정착 생활하면 이제 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등장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움집이라는 거예요. 자, 이 움집은요. 어디에 위치하냐면 이렇게 쭉 강이 흘러요.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강이 S자로 흐르는 강이 있으면 강가나 해안가에 이렇게 움집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움집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강가나 해안가에. 자, 그러면 이 집터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집터의 모양 가만히 단면도를 잘라 보니까 이렇게. 지금 반지하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강가나 해안가에 반지하의 모습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화덕이 있겠죠. 화덕이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걸 위에서 살펴보니까 대략 원형의 모습으로 가운데 화덕이 있는 이러한 모습들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더라. 이게 이제 신석기 시대의 움집이에요. 자, 요걸 제가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에요. 가볍게 한번 보세요. 아하, 이렇게 깊이 반지하의 모습으로 지금 있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움집에서 정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주 생활하는 데 있어 필요한 도구들. 시간이 지났으니까 도구도 좀 발전했겠죠.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1년마다 좋아져. 1년마다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막 유행이 지나가니까 마찬가지예요. 또 유행이 지났어. 뗀석기 유행 지난 거야. 이제부터 조금 더 나이스한 그런 도구가 나오겠죠. 어떤 도구냐? 뗀석기 아까 여러분 봤잖아요. 울퉁불퉁. 아, 이게 좋긴 좋은데 약간 좀 더 세련되게 좀 갈아가지고 매끈하게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나오는 도구는요, 간석기. 네, 간석기가 있습니다. 간석기를 쓰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하여튼 농사가 제일 중요해. 신석기 시대 핵심적 포인트는 농사야, 농사. 이 농사를 지어야 돼.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다음에 씨앗을 저장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토기가 사용됩니다. 자, 대표적인 토기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빗살 무늬토기. 와우, 신석기 시대 빗살 무늬토기 출제 빈도 제일 높아요. 네. 자, 사진 보셔야죠. 사진. 근데 이 빗살 무늬토기는 왜 뾰족하게 만들었을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요. 움집이 어디 있다 그랬어? 어디에 위치한다 그랬어? 움집이 강가나 해안가. 그러면 모래밭을 떠올리시면서 굉장히 땅이 물르겠네요. 푹 꽂으면 되는 거지 뭐. 푹 꽂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뾰족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사는 삶에서 최선의 조건 속에서 최선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면서 살아왔던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빗살무늬 톡이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톡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등사회.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등사회의 모습은 이어질 겁니다. 아직은 농사를 지었지만 그렇게 생산력이 아주 비약적으로 증가한 시대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나아졌지만 넉넉한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는 평등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연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야. 자연에 대해서. 농사를 줘야 되는데 비가 좀 제대로 와야 되는데 태양이 제대로 와야 이런 것들, 자연현상에 대한 어떤 관찰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이러면서 그 자연현상에 신이 있다. 동물의 신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믿기 시작하면서 의식 자체가 좀 그쪽으로 많이 변화 발전하는 거예요. 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에 의존하게 되면서 인간의 의식도 그에 맞춰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잖아. 지금 여러분 자본주의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소비를 좋아하잖아.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강남에 어느 햄버거 집이 있더라고요. 햄버거 집에 줄을 막 이렇게 막 서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봤는데 다 20대야.
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한 분도 안 계셔. 다 20대야. 야, 참 20대들 정말 대단하다. 왜?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면 그걸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식들이 20대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지. 자본주의 사회에 굉장히 또 이게 척척하게 또 이렇게 의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농사를 짓게 되면서 농경 사회가 되면서 나타난 어떤 의식의 변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애니미즘. 이게 또 애니미즘 아니고 또 애니멀 동물 믿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애니미즘은 뭐 예를 들면 태양을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태양 숭배와 같은 거 있고요. 동물 숭배하는 건 뭐라고 할까요? 들어봤나? 토테미즘. 네,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토테미즘. 네, 이런 것들이 또 생겨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을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 미쳤어. 네, 샤머니즘. 네, 샤머니즘, 무당이죠, 무당. 네,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신석기 시대의 모습 좀 더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어떤 그런 모습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여기 바로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쨌건 이런 평등 사회가 끝났어. 이제 청동기로 왔습니다. 이제 계급사회의 출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계급사회의 출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뭐냐면 생산력이 그만큼 발전했다. 생산력이 발전해가지고 남는 것이 생겼다. 남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잉여물이라 그래요. 잉여물이 생기면서 그 잉여물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싸우게 되면서 가진 자, 없는 자, 이긴 자, 진 자, 승자와 패자로 나뉘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계급사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생산력이 증가했어. 남는 게 생겼어. 그럼 더 행복한 사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나눌 수 있고 더 넉넉해지니까. 근데 왜 우리는 생산력 증가, 잉여물이 생기면서 이렇게 더 싸우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모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넉넉해서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한 끼 밥도 못 먹어서 굶주리면서 삶의 기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의 출발 바로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청동기 시대 문제의식 갖고 한번 좀 가봅시다. 자, 이 농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때부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네, 쌀. 이때부터 이 쌀 농사가 들어옵니다. 더욱더 많은 농작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의 통각. 네, 이제부터 이제 뭐 옷을 입었으니까 또 패셔너블한 게 쭉 나오겠죠. 넘어가면 되고요. 주거를 볼게요. 이 당시 주거도 역시 마찬가지로 움집입니다. 움집. 이 당시도 움집인데 이 움집의 그 위치가요 조금 달라요. 자, 형태도 좀 다르고요. 한번 볼게요. 일단 강이 있어야 돼. 그렇지. 인간은 이제 물이 없으면 안 돼. 일단 강이 이렇게 흘러. 예, 강이 흐르면 요렇게 약간 구릉지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어이구 이쁘다. 아이고. 이렇게 올라가서 집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이쯤에 위치해요. 약간 구릉지대 위쪽에. 그죠? 아까 여러분들 그 신석기 시대 봤던 이렇게 그 강가나 해안가 쪽에 있는 그 모습과는 좀 다르죠. 약간 이 위쪽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위쪽으로 한번 단면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끌어올려가지고 더 끌어올려가지고 이걸 보면요. 이렇게 해서 거의 아까 그 신석기 시대처럼 그렇게 깊이 파고들지 않고요. 거의 지상가옥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이 화덕은 한쪽에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에서 살펴보면요.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화덕은 한쪽에 배치하고 있는 모습들. 신석기 시대 집토와는 좀 다른 같은 움집의 모습이지만 신석기 시대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움집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럼 이런 식의주를 하면서 필요한 도구는 무엇이겠냐? 그 도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석기시대 때 사용되었던
신석기 시대 사용되었던 도구는 석기였습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도구는 무엇일까요? 잠깐만. 철기 시대에 사용되는 농기구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철기 시대 농기구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철기로 만들었겠죠. 청동기 시대 농기구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청동기요. 아니죠, 여러분들. 아유, 청동기 얼마나 귀한 건데. 여러분들 지금 농촌사회 가셔가지고 이 농사 짓는 분들이 갑자기 막 허리 추면서 딱 꺼내는 호미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야. 아, 다이아몬드로 여러분들 농사 짓는 거 보셨어요? 아, 안 되잖아. 다이아몬드 얼마 비싼데 말도 안 되지, 그죠? 네. 청동이 귀한 거예요. 귀한 거기 때문에 청동 농기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농기구는 돌로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바로 반달돌칼이라는 거예요. 반달돌칼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반달돌칼.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자, 이게 바로 반달돌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반달의 모양처럼 생기고 가운데 구멍이 뻥뻥 뚫려 있죠. 그 가운데 두 명의 구멍에 이제 이 지푸라기 같은 걸 끼워가지고 이거 손을 딱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벼이삭 같은 걸 이렇게 벨 때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반달돌칼이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여러분들 이 사진 정말 잘 나와요. 반달돌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청동기 시대 정말 잘 나옵니다. 청동기 시대 딱 보여주고요. 헷갈리시면 안 돼. 이거는 신석기야.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청동기 시대. 농기구는 돌로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도구는 반달돌칼이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기가 있습니다. 이 청동기 시대 토기는요, 민무늬 토기. 이 민무늬 토기가 대표적인데 이 민무늬 토기 중에서도 대표적인 토기가 있다면 바로 미송리식 토기예요. 네, 미송리식 토기. 자, 사진 봅니다. 자, 이 미송리식 토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민자야, 민자. 예, 무늬가 없어. 깨끗해. 빗살 무늬처럼 막 빗살이 거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깨끗해. 그러니까 민무늬야. 그런데 미송리식 토기는요,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예, 손잡이가 달려있는 무늬 없는 토기하면 이건 미송리식 토기, 어느 시대 청동기라는 것을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사진 주어질 거예요. 그 사진 주어졌을 때 이게 어느 시대인지를 반드시 파악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지. 그 다음에 뭐냐면 계급사회임을 알려주는, 이 계급사회임을 알려주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 계급사회임을 알려주는 근거, 그 근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계급사회 근거. 박력 있게 동물 한번 쳐야 되겠다. 계급사회 근거. 그걸 보여주는 근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바로 고인돌이라는 게 있어요. 고인돌. 왜 고인돌이냐고요? 돌을 이렇게 고여서. 네, 고였기 때문에 고인돌이에요. 네. 놀랬어. 그걸 처음 알았어. 그렇죠. 네, 고여서 고인돌이야.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이 고인돌이요. 자, 사진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이게 사진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장 가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 고인돌도 있거든요. 강화도에 가봐 제일 큰 고인돌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덮개돌, 그 덮개돌의 무게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50톤. 50톤. 와, 50톤. 여러분 1.5톤 트럭 얘기하잖아요. 그죠? 50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인돌은 무덤으로 사용되었다. 무덤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50톤의 돌멩이를 들고 오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되겠죠. 한 사람의 무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다. 이건 바로 계급사회임을 증거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고인돌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이념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무기들이 많이 발달해요. 무기들. 대표적인 무기가 있다면 바로 비파형 동검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왜 비파형 동검이냐? 비파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바로 비파예요, 비파. 자, 비파형 동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아까 봤던 그 악기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바로 청동기 시대에 활용되었던 것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청동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철기 한번 볼게요. 철기는요, 쌀 쭉 이어지는 건 지금도 이어지잖아요. 그죠? 넘어가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도 지금도 철기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그 광고를 보니까 그런 광고 나오더라. 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나요? 이런 광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네. 그럼 보면서 야, 지금도 철기 시대 맞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자,
식 넘어가고 의 뭐 좀 쭉 이어지니까 fashionable 넘어가고 주거 지상가옥화 됐으니까 지금도 지상가옥이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쭉 넘어가면 됩니다. 시구주 넘어가고요. 도구를 한번 볼게요. 이 도구 중에서 이 비파형 동검과는 좀 다른 것들이 이 청동기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등장하는지 볼게요. 자, 철기 시대에 등장하는 동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형 동검이라고 있습니다. 세형 동검. 오호, 세형 동검. 여러분 이 세형 동검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이 세형 동검은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입니다. 한반도 내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세형동의 특징이에요. 근데 선생님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좋아요. 그렇게 이상하잖아요. 잠깐 멈추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예강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할까요? 선생님 철기 시대인데 왜 갑자기 동검이에요? 그렇지. 그런 질문이 필요한 거야. 나 혼자 질문 던지고 나 혼자 지금 하는 것 같아.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아무 생각 봤는데 선생님이 지금 물어보고 있어 지금.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바로 청동기 철기. 우리나라가 독특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 청동기와 철기가 뒷부분이 살짝 겹쳐요. 네, 살짝 겹쳐요. 살짝 겹치는 이 시대 뭐 초기 철기 시대다 또는 뭐 후기 청동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살짝 겹치는 고고학적인 어떤 그런 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발견되어서 철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한반도 내 독재 청동기 문화 세형 동검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요거 세형 동검 한번 보셔야 되겠죠? 아까 비파형 동검 비교해 보세요. 자, 나옵니다. 사진. 어때요? 오! 가늘색. 네. 아주 뾰족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세형 동검이었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아주 뾰족한 그런 모습. 근데 내가 볼 때는 비파형 동검은 더 흉측해 보여. 더 강력한 어떤 무기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형 동검은요. 어쨌건 간에 세형 동검이 있고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명도전이라는 게 있네. 명도전. 자, 명도전이라고 하는 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 보세요. 자,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이 부엌에서 쓰는 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게 고기 턱 자를 때 쓰는 그 칼 같지 않아요? 여기에 밝을 명자, 유사한 그런 한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명자가 새겨진 칼 같은 돈이라는 뜻이에요. 명도전. 요게 뭐냐면 우리나라 화폐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중국 화폐예요. 그러면 중국 화폐가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호, 우리 땅에서 중국 화폐가 발견돼? 이건 뭐냐면 바로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형동검, 한반도 독재 청동기 문화, 명도전, 중국과의 교류 알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제가 이 계급사회가 출현했다라고 했는데 계급사회가 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놓치지 마실 게 뭐냐면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 서로 싸우고 있는 어떤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군장 국가들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도 최초로 국가가 등장할 거예요. 그죠? 최초로 국가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어디입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더구나.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골든벨 1번 문제 따. 1번 문제. 자, 그러면 하나 더.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야, 너무한다. 야, 이걸 모르냐? 바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네. 바로 단군이잖아요, 단군. 청동기, 고조선, 단군. 자, 근데 여러분들 그 고조선의 그 어떤 세력 범위, 문화 세력 범위, 문화 범위를 보여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청동기 시대 계급사회를 보여주는 어떤 근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또 고조선의 그 문화 범위와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을 연결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고조선이라고 하는 최초의 국가가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조선이요, 시간이 흘러서 쭉 가가지고요, 철기 시대가 되면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이 고조선을 계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위만조선이라고도 합니다. 네, 고조선에서 이제 위만조선으로 넘어온 건데,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 고조선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나요? 그렇죠. 단군할배 이야기. 단군 이야기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이게 딱 인간 세상을 막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다스리는데 그때 곰과 호랑이 와가지고 저를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막 시위하잖아요. 그래, 그럼 너희들한테 마늘과 쑥을 줄 테니 이거 먹어 버텨! 근데 제가 볼 때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아니, 호랑이, 곰은 버티는데 호랑이 그게 되냐? 나는 내가 볼 때 이거 게임이 안 돼.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을 시작해? 말이 안 되지. 결국 호랑이는 저는 못합니다 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곰이 버티고 버텨서 드디어 여자로 휘리리리리리 발전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바로 단군 왕검이다라는 얘기. 그분이 이 고조선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핏줄에는 누구의 핏줄이 있다? 곰의 핏줄이 있다. 우리 할머니는 곰이었어. 이렇게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치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게 있어요. 일단 단군 신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 단군 신화에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청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청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풍백운사, 바람신, 구름신, 뭐 비신을 몰고 왔다. 농경을 짓는 거구나. 농사를 짓는 거구나. 그리고 인간 세상을 다스린다. 계급사회구나.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단군 신화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 그래서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단군 왕검이야. 단군 왕검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단군은 하늘에 제사를 지는 제사장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사장과 왕검, 이건 정치 지도자예요. 그죠? 정치, 즉 제사, 정치,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일치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단군 왕검이다. 청동기 시대는 재정일치구나 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렇겠지. 지도자가 종교적 행위도 주관하는 모습이겠지. 연결되시죠? 그 다음에 국가잖아. 국가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시스템, 체제, 질서가 필요할 거니에요. 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그 유명한 바로 팔조법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요거 여러분들이 고조선에 대해서 연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위만조선 볼게요. 단군조선은 지금 청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만조선은 철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위만조선은 말이죠. 중국의 한나라와 남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중개무역을 하면서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 위만조선은 특징이 뭐냐면 중개무역이야. 중개무역을 담당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위만조선은 이 중개무역을 하는 건 돈을 많이 버니까 중국의 한나라가 아니 니네들이 뭔데 지금 우리가 이 남쪽에 있는 나라 직교역하는 니네들이 막냐? 야, 그리고 니네들이 그 돈을 벌면 되겠냐? 안 되지! 라고 한판 붙는 거예요. 한판 붙어서 전쟁을 전개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자, 무너지게 되면서 이곳에다가 설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한 나라의 4개의 군. 4개의 군을 세우는 거예요. 낙랑군, 진번군, 임도군, 현도군이라고 하는 한 사군을 설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이 한 사군을 깨면서 등장하는 나라들이 있으니 그 나라들이 바로 고구려고, 그 나라들이 바로 백제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고대 국가가 연결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건 여러분들 이 고조선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기억을 좀. 청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단군조선과 철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위만조선을 기억하시라 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제가 지금 이 위만조선 이후에 한상을 설치되었는데 이 나라들과 경쟁하면서 또는 싸우면서 등장하는 나라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어때요? 칠판. 제가 볼 땐 대한민국 가장 큰 칠판이에요. 그죠? 대형 칠판이야, 대형 칠판. 이런 판서 봤어? 나도 진짜 좀 당황스럽다. 내가 이렇게 작아 보일 줄 몰랐어. 네. 근데 시원하죠, 여러분들? 네. 제가 저를 팍 줄이고 판서를 좀 키우려고 제가 특별히 주문 제작한 칠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무지하게 비싸. 여러분들 위한 선물이야. 네. 좋지? 네. 마음껏 제가 좋은 그런 모습을 한번 제가 쫙 이 판서에다가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판사함도 저잖아요. 그죠? 자, 여기 지금 여러 나라의 성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 여러 나라 성장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러 나라들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여러 나라의 제일 중요한 거 결혼 풍습 그리고 제천 행사. 이 두 가지가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각 나라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각 나라의 특징 중에서 제천 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제천 행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결혼 풍습은 무엇인지를 기억해 두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나라를 한번 볼게요. 나라는요. 자, 여기 지금 부여가 있겠고요. 맨 위쪽에 부여가 있겠고, 그다음이 여기 이제 고구려가 있겠고, 예, 압록강 근처에. 그다음에 이제 함경북도 쪽에 옥저가 있습니다. 함경북도 쪽에 옥저가 있고요. 함경북도 쪽에 옥저가 있고요. 옥저가 있고요. 이 강원도 쪽에 동해가 있습니다. 동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쪽에 이제 삼안이 있겠죠. 삼안이 있는데 삼안 이 경상도 쪽에 진안 그리고 경상남도 쪽에 변한 그리고 이 충청 전라 쪽에 마한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위치 파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시기로 연맹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탁 이렇게. 왕이 있느냐 없느냐, 왕이 있느냐 없느냐의 구분인데요. 이쪽 부여와 고구려는요 왕이 있습니다. 네, 이쪽은 왕이 있어요. 반면에 이쪽 옥저동의 삼안 소국은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요 차이를 일단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왕이 있고 없고의 차이. 자, 그러면서 이제 각국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알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부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여의 정치 조직 중에서 여러분들 거 기억하실 게 있지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출도라고 하는 정치 조직이 있어요. 이 사자는 넉사자예요. 넉사, 네 방향으로 나간다. 동서남북 이렇게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출도라고 하는 건요, 왕이 있어요. 자,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너무 힘이 없어. 뭐 자연재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면요, 왕이 책임을 져야 돼. 왕노릇 못하겠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왕이 힘이 없어요. 왕이 힘이 없는데 대신 그 왕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군장들, 족장들 힘이 무지하게 있어요. 그래서 마가, 그 다음에 우가, 그 다음에 구가, 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 맞자, 말, 소, 멍멍, 개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멍멍이 떠오른다. 야. 개보다 멍멍이 떠올라. 멍멍, 개. 그 다음에 돼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개돼지가 이겁니다. 개돼지가 짱입니다, 여러분들. 개돼지 우습게 보지 마세요. 개돼지가 짱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지금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부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냥 어떤 그 상징적 존재, 어떤 군사 전쟁을 할 때 어떤 중심에 서는 그 정도의 인물. 하지만 평상시에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맹왕국 사출도다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출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게 바로 사출도다. 이것을 우리는 사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여의 그 제천행사가 있어요. 제천행사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거 제천행사와 이 결혼풍습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여의 제천행사는 뭐가 있냐면 어렵지 않아요. 부영고 죄송합니다. 네. 부여의 연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얼굴이 빨개졌다. 네. 부여에는 연고가 있습니다. 부여의 연고 맞이하는 거예요. 네. 북북북 두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뭔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런 모습이 그냥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제천행사 부영고 부여의 연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한번 봐야죠. 우리의 고구려. 자, 이 고구려는요. 일단 이것처럼 이게 왜냐면 부여가 여러분들 이 부여라는 나라가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이 부여 쪽에서 지배층들이 내려와 가지고 세운 나라가 고구려잖아요.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들? 활 잘 쏘는 사람. 주몽이잖아, 고주몽. 그죠? 고주몽이 세운 나라잖아요. 부여에서 건너와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여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고구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우가, 구가, 저가는 아니었고요. 그냥 가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가들이 여러 제자, 여러 가들이 모여 사는 회의라고 해가지고 제가회의라고 있습니다. 제가회의. 네, 제가회의라는 게 있어요. 부여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천행사. 고구려 하면 여러분들 뭔가 군사 동맹 뭐 이런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동력 동작이 있지만 군사 동맹 싸우는 모습들 고구려 연결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는 동맹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어요. 동맹. 그다음에 결혼풍습 뭐가 있냐면요. 서옥제란다. 맞죠? 예, 서옥제라는 게 있어요. 서옥제는 뭐냐면요. 서가 어떤 서자냐면 서방님. 야, 깜짝 놀랐다, 야. 어느 친구들 남녀 친구들이 가는데 내 앞에서 여자친구인가 봐. 남자친구한테 서방님 이렇게 얘기하더니 깜짝 놀랐어요. 뭐야? 애들 뭐야? 서방님 부르는 거야, 내가. 야, 그런 단어도 있구나. 왜 찔려? 하긴 뭐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여러분 벌써 여러분 나이는요. 애를 한 셋은 낳겠네. 그런 나이죠. 자, 그 서방님 서자예요. 서방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지금의 일종의 대립사회제를 떠올리시면 돼요.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사는 거예요. 다만 대립사회제의 차이점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아이를 낳고 이 서옥에서 일정 정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을 하겠죠. 그 집에. 그 다음에 아기가 컸어요. 크면 다시 여자를 데리고 남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죠. 대립사회제는. 어쨌건 그런 서옥제에 굉장히 그 노동력이 중시하기 때문에 여자 딱 가져버리면 여자 집은 손해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그 보상을 해주는 것. 그래서 서옥이라는 그런 집을 두고 남자가 여기다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서옥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천행사 동맹, 결혼풍습, 서옥제. 자,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옥조 볼게요. 이쪽은 왕이 없네. 왕이 없으니까 이 왕이 있는 나라한테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옥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해안가예요. 해안가. 해산물 많고요. 소금 많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지금 산악지대예요. 약탈 경제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산 김에 만만치 않아. 만만한 나라를 보는 거예요. 어디를 볼까요? 둘러보니까 옥저가 있네. 해안가에. 그래서 옥저를 참 많이 괴롭혀요. 옥저, 불쌍한 옥저. 그래서 옥저는 고구려의 소금 같은 거, 해산물 같은 것들을 많이 갖다 바치고요. 고구려는 결국 나중에는 태조왕 때 아예 옥저를 정복해버리죠. 네, 이러한 모습들, 옥저, 우리의 불쌍한 옥저. 옥저! 자, 옥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저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우선 여러분들 결혼풍습을 한번 볼게요. 결혼풍습 뭐가 있냐면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어요.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어요. 민며느리제. 자, 노란색으로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민무늬 투기 아시죠? 무늬가 없어. 예, 민며느리제. 이것도 역시 뭔가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며느리라는 의미예요. 어릴 때, 여자가 어릴 때 아예 남자 집에 데려와서 그 여자아이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영차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크면 그 다음에 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남자가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뭐냐면 그 여자가 키우는 동안에 드는 비용 이런 것들 남자 집 되는 거예요. 노동력이 중시 여겼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가족 공동 무덤이 있네. 가족 공동 무덤. 네, 한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뼈만 추려가지고 가족들의 뼈를 다 모아놓는 그런 가족 공동 무덤이 있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해를 볼게요. 이 동해는요, 이 바닷가에 있어 특산물이 무지하게 많아요. 네, 특산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단공, 과하말, 짧은 활, 그다음에 이렇게 그 조랑말, 뭐 그다음에 반어피,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해안가에 있으니까 그런 모습 나오겠죠. 특히 동해에서 여러분 기억할 거 일단 제천 행사 봐야 되겠죠. 제천 행사로서는요, 바로 동해의 무천. 뭔가 무당이 막 하늘 향해서 춤을 추면서 한 뭐 그런 모습들 그림이 그려지죠. 네, 동해의 무천 기억해 놓으시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동해의 책화라는 게 있어요. 이 책화는 뭐냐면 말 그대로 화를 입히면 책하는 거예요. 화를 입히면 책한다. 이게 뭐냐면 한 부족이 있으면 그 부족이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그에 대해서 배상해 주는 거예요. 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 이거 해봤어. 초등학교 때 우리 왜 그때는 책상에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짝이 여자 짝이잖아요. 38선을 쫙 그은 거야. 딱 그어가지고 내 짝이 지우개가 넘어왔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유치한. 내가 왜 그런지 몰라 진짜. 초딩들 왜 그래 진짜.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게 바로 책화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역사 공부를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책화입니다. 동해의 책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만을 한번 보죠. 이 사만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이게 색깔 깔맞춤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서 라인을 지금 하얀색으로 보는데 갑자기 이게 나오면 안 되지. 그죠? 자, 사만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만은 일단 여러분들 제천 행사 봐야 되겠죠. 제천 행사 제일 중요하니까 제천 행사로서는 계절제라는 게 있어요. 계절제. 지금의 여러분들 단오나 추석을 떠올리시면 돼요. 추석 같은 거. 네, 계절제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독특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도라는 곳이 있어요. 이 소도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천군이에요. 천군은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 바로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이 다스리는 영역이 소도고 그 소도를 제외한 지역은 정치 지도자가 다스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치 지도자가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 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다스리는 소도라는 지역이 따로 있다.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소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정 분리. 네, 이 재정 분리를 제사장과 정치가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여러분들 고조선의 단군 왕감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재정일치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재정 분리.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가 좀 더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왕은 왕, 행정만 담당하는 것이고 종교 지도자는 종교만 담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분리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하나, 이 변환이야. 사만 중에서 이 변환을 좀 주목을 좀 해주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가야로 연결될 텐데 이 지역에서 아주 많이 나는 아주 고급 물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철이라는 거죠. 이 철을 갖고요. 변화는요. 낭랑 쪽으로도 수출하고 그다음에 일본 쪽으로도 수출하는 아주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우후! 70만 년의 역사를 지금 다 했어요. 1시간 만에. 대박.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그 포인트를 한번 저 앞에서 한번 쭉 훑어 나오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석기 시대는요.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뭐니 해도 무리사회에서 시족사회로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특징, 바로 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석기 시대 때 정말 시험이 잘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 가락바퀴. 이제 여러분들 이게 사진 보시고 이게 신석기 시대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기, 빗살무늬 토기. 요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청동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청동기 역시 반달돌칼 완전 중요. 반달돌칼 딱 사진 나오고 나서 이건 청동기 특징이야 라고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인돌. 고인돌은 계급 사회의 어떤 그 특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고인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역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유물이 되겠습니다. 자, 철기로 넘어오죠. 이 철기는요, 세영동검,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명도전이 있다는 사실 봐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는요, 뭐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천 행사하고 결혼 풍습만큼은 좀 정확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사출도는 너무 중요하거든. 부여의 사출도는 워낙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적고요. 그 다음이 영고, 부영고, 그 다음이 고구려에서는요, 이 제천 행사로서는 고구려의 동맹, 군사동맹. 그 다음이 서옥제라고 하는 결혼 풍습이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옥조에서는 여러분들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해의 제천 행사는 무천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나라, 사만의 계절제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들 힘을 들여가지고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편하게 쭉 한번 들으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석기 저 시대의 최고의 발명품 주먹도끼는 과연 어떻게 발견되었을지, 발견된 스토리, 그 시대의 이야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